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비율 그래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찌그래프에서 여러 가지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찌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고래밥을 20개, 40개, 50개로 분류를 해보아서 100분위를 바꾼 다음에 찌그래프를 그려보았죠. 자, 그럼 찌그래프 그리는 방법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빈칸 일부분을 가려놨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주어진 자료의 전체의 크기에 대해서 각 항목들이 차지하는 뭐를 구해야 될까요? 백분율을 구했죠. 다음에 이들 백분율의 합계가 몇 퍼센트? 다 더했을 때 100% 넘으면 안 됩니다. 100%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 항목들이 차지하는 백분율만큼 띠를 분할합니다. 분할이 나눈다는 뜻이에요. 쪼갠다는 뜻이죠. 자, 분할한 띠에 네 번째, 각 항목의 명칭을 쓴 뒤에 백분율의 크기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래라고 쓰고 고래 고래는 30%다. 고래밥을 분류를 했죠. 이런 식으로 명칭을 쓰면 됩니다. 자, 오늘은 띠그래프를 보고 여러가지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용돈의 지출 항목이에요. 여러분 활동 1번을 보면 됩니다. 자, 이 띠그래프는 무엇에 대한 띠그래프이죠? 용돈의 지출 항목에 대한 띠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무엇이죠? 네, 저금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저금. 자, 그러면 정우는 학용품을 구입하는데 용돈을 몇 퍼센트를 쓰고 있죠? 네, 25%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금한 돈은 이웃돕기에 지출한 돈의 몇 배일까요? 저금한 돈이 30%를 저금했고 이웃돕기를 10%를 쓰고 있으니까 30을 10으로 나누면 3배 더 지출하고 있죠. 3배 더 지출하고 있다. 자, 그럼 만약에 군것질 비용의 반을 줄여서 학용품을 더 산다면 학용품의 비율은 얼마가 될까요? 네, 군것질을 15% 하고 있으니까 반으로 줄이면 15 나누기 2 하면 7.5가 되죠. 7.5를 25와 합치니까 25 더하기 7.5는 32.5가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저금한 돈이 1,500원이라면 정우의 한 달 용돈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저금을 1,500원 했습니다. 그런데 군것질은 저금의 얼마만큼 했죠? 절반만큼이죠. 30을 2로 나누면 15가 되기 때문에 그럼 1,500원의 절반은 얼마예요? 네, 1,500원을 2로 나누면 75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옆에 저금 옆에 바로 붙어있는 이웃돕기는 이웃돕기의 몇 배가 저금한 금액이라고 했죠? 네, 아까 3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배가 1,500원이 됐으니까 이웃돕기는 몇 배가 될까요? 500원이 되겠죠. 500원 곱하기 500 곱하기 3 하면 1,500원. 저금이 3배 더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는 이웃돕기의 2배니까 1,000원. 그리고 학용품은 1,250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학용품은 자, 이웃돕기가 500원 그리고 군것질이 750원. 이 두 개를 이웃돕기는 10%, 군것질은 15%를 더해주면 10%, 15%를 더해주면 2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금액도
500원 더하기 750원을 하면 1250원이 나옵니다. 10% 더하기 15%가 학용품 금액이니까, 학용품 비율이니까 금액도 500원 더하기 750원을 하니까 1250원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 아래에 금액을 다 더해주면 5,000원이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럼 만약에 저금한 돈이 1,500원이라면 정호의 한 달 용돈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30%는 얼마라고 했었죠? 10%는 얼마라고 했었는지 우리 방금 전에 다 했습니다. 30%는 1,500원, 그래서 10%는 500원. 그럼 100%는 얼마일까요? 힌트는 10%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가 1,500원이니까 그것을 몇 배 하면 100이 되죠? 10%를 몇 배 하면? 네, 10배 하면 100%가 되죠. 500원 곱하기 10을 하니까 5,000원이 됩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웃돕기와 기타를 합한 비율은 저금의 비율과 같습니다. 10% 더하기 20%는 30%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금한 돈은 군것질 한 돈의 2배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5%의 2배는 30%가 되겠죠. 곱하기 2라면 자, 그 다음에 활동 2번 봅시다. 자, 1990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자, 찌그래프를 보고 우리나라 인구의 변화를 알아봅시다. 자, 먼저 203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90년에 약 몇 배일까요? 2030년에 65세 이상이 24.2%인데 90년의 인구 비율은 5.1%죠. 자, 5.1%가 몇 배 하면은 24%가 될까요? 5 곱하기 5를 해주면 5525가 되겠죠. 약 24.2 나누기 5.1을 해주면 약 5배가 된다. 굳이 계산 안 해도 어림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4세 이하의 인구 수를 알 수 있을까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왜 알 수 없을까? 전체 인구 수를 알 수가 없어요. 퍼센트만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자료가 있다면 14세 이하 인구수까지 알 수 있을까요? 전체 인구수를 알아야겠죠. 전체 인구수.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반이 23명인데 우리 반에서 그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가 10명이라는 것만 알면은 비율 예를 들어서 20%만 알면은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알 수 있느냐? 우리 반 아니고 다른 학교의 학생이 우리 반 전체 학생 수를 모른다면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알 수가 없겠죠. 왜냐면 전체 학생 수, 우리 반 학생 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05년도 우리나라 인구는 약 4,800만이에요. 그럼 15세에서 64세 인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5년에 다음과 같은데 100분의 71.7%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될까요? 전체 인구수 곱하기 4,800만을 해주면 계산하니까 자, 계산 가정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약 3,442만 명이 나옵니다. 계산 과정이 궁금한 사람은 질문을 하면 수업 시간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령별 인구 구성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죠? 자, 14세 이하는 점점 감소하는 반면에 65세 이상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죠. 자, 그럼 90년에서 2030년까지 구성비 변화를 보았을 때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앞으로 이 추세로 간다면
추세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노인 인구는 늘고 유소년 인구는 14세 이하는 줄겠죠.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익을 집에서 풀어보도록 하고, 자, 내일 수업 시간에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